여러분은 집이 생기면 삶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80대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아들은 13살이었고 딸 셋도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할머니는 혼자서 내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지금처럼 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던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할머니는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시장에서도 일했습니다. 식당에서도 일했습니다. 공장에서도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성장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렸습니다. 특히 딸들은 늘 마음 한켠에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우리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어. 엄마는 평생 자기 인생 없이 우리만 키웠잖아. 딸들은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정성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께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어느 날 딸들은 할머니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첫째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월세 걱정 안 해도 돼. 둘째 딸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셋째 딸은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 집 엄마 집이야.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가 봐도 아름다운 효도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원래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또 기초연금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소유하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우편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단 안내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여러 번 종이를 읽어보았습니다. 잘못 본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집이 생기자 수급비가 중단된 것입니다. 이제 할머니에게 남은 것은 기초연금뿐이었습니다. 한 달 30만 원 남짓. 생활하기에는 빠듯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다시 폐지를 주우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물었습니다. 이 나이에 왜 그렇게 고생하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더 답답해. 그리고 손주들 오면 용돈도 줘야지.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는 부족했습니다. 병원비도 걱정이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수급자로 다시 될 수는 없을까요?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중에도 더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도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딸들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딸들은 효도하려고 했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이러니했습니다. 집은 생겼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는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노후의 문제는 단순히 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갈 현금이 있는가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할머니는 폐지 수레를 끌고 골목길을 걷습니다. 손주들에게 줄 작은 용돈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묻습니다. 할머니는 행복하실까요? 그 질문의 답은 쉽게 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키워낸 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할머니는 조용히 폐지 수레를 밀고 있습니다.